Some people think poorly of people who create fanciful dreams or ideas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think poorly, poorly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후가 일견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그러니까 fanciful 하면은 뭔가 공상적인 이런 의미예요. 공상적인 꿈이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우리 공상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살짝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뭔가 망상이기도 하고 그냥 별의별 뭐 크게 뭔가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뭔가 체계적이거나 학습적이거나 뭐 그런 성향이 아닌 뭔가 살짝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는 망상 그런 걸 공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 그냥 너 왜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비난을 받기 쉽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but many perhaps most of our waking hours are spent in dreams. 많은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들이 쓰인다. 어디서? 공상에서. dreams 꿈이라고 하지만 뭐 공상이라고 할게요 맥락상. 그러니까 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런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은 대체로 공상을 많이 한다는 거야 특성이. 인간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여기만 볼게요. 밑주신 부분. 자, on average daydream is about 14 seconds long. 자, 평균적인 공상은 대략 14초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and then we have about 2,000 of them per day. 우리는 한 2,000번 정도 댐을 per day 하루당 지닙니다. 2,000번의 댐이 뭐야? 공상이겠죠, 그렇죠? 공상. 이 복수명사로 썼는데 앞에는 daydream이라고 해놓고. 자,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문법은 뭐예요? 앞서 쓰인 명사가 단수명사면 단수대명사, 복수명사가 복수대명사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맥락상 한 이 정도 내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이 공상을 뜻하는 복수명사 형태가.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썼구나. 문법은 좀 틀리지만 이렇게 썼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상을 의미하는 거 하루에 공상 한 2,000번 정도 한대요.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히 하는 거죠. 그냥 가다가 쓸데없는 생각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필릭스랑 결혼하는 생각 갑자기 밥 먹다가 원빈이랑 뭐 마주치는 생각 갑자기 막 어디 가는데 그래 후드를 막 쓰고 막 조용히 이러는데 딱 부닥쳤어. 죄송합니다. 봤더니 원빈이야. 그런 거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2,0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e spend about half of our waking hours. 자,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를 하루 중 깨어있는 반 정도 1/3 of our lives on earth.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동안의 3분의 1의 시간을 spinning fantasies, 환상을 돌리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을 하면서 보낸다. 그래서 공상이 좀 비난의 대상도 되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고 그렇다라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daydreaming is our mind's natural state. 공상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자연적인 상태다. 그래서 날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고른 문제 쉬웠어요, 그렇죠? 실제 수능에서도 뭐 제목, 주제, 요지 이 22, 23, 24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쉬운 편입니다. 2점짜리고. 자, 그다음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 가면서 좀 여기 선지가 있는 맥락을 세시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문장 보면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자, 만약 동물이 선천적으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이 행위가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들이 타고나서 그렇게 DNA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거라면 then they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그렇다면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be like to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단서를 어떤 측면에서 찾냐?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신체적인 특성에서 이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니다. 뭐가? 여기도 이식 가져오고 이때 명사를 진주어죠. 이때 명사를 진주어. Fish have bodies which are streamlined and smooth with fins and powerful tail. 어류들이 물고기들이 streamline 하면 유선형의 이런 의미예요. 유선형이고 스무드 매끄러운 이런 표면의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와 강력한 꼬리와 함께 이러한 형태의 신체적 특성을 물고기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왜냐? 물고기는 뭐예요?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행위를 하죠. 그렇죠? 그게 DNA를 통해서 타고나서 그게 생물학적 특성인 신체적 특성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런 물고기의 생김새를 보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 수 있고 매끄럽고 바다에서 수영해 가는데 적합한 신체적 특성이 있다는 그 단서, 생물학적 단서를 통해서 얘는 수영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잘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 물고기들의 신체는 구조적으로 빨리 물 속에서 움직이는데 적절하다, 적합하다라는 거죠. 유사하게 수명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죽은 어떤 새나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by looking at its wings. 너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얘들의 모기나 새들의 날개를 보고 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이런 신체적 특성인 날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동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However, 자, 근데 여기 메인 아이디어 이것까지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생물학적 특성인 신체적 특성으로부터 동물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러나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이면 안 된다. 항상 꼭 이렇다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생물학적 특성이 항상 꼭 이렇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생물학적 특성, 이 신체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for example부터 It is impossible. 예를 들어 설명해줘요. 불가능합니다. To guess from their bodies. 이 동물들의 신체로부터 대절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식 가죠. 이번엔 투부정사구 진주어죠. 맞나? 일단 볼게요. Birds make nests. Sometimes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similar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러니까 여기까지네. 내 명사절. 미안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둥지를 만든다고 추측하는 것을 이 새들의 신체를 보고서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새 특성에 뭔가 둥지를 짓는 것이 신체적 특성이 잘 반영이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부리로 뭔가 침을 뱉고, 그쵸? 침을 뱉고 막 낙엽잎이나 뭐 더러운 진흙이나 이런 걸 옮기는 걸 알겠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보이나요? 부위가 작잖아, 그쵸? 근데 새집은 보통 크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새집을 짓는 걸 부리로 한다는 걸 추측하기가 생긴 것만 보면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이 지식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으로부터 행동을 꼭 알 수 없다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 때때로 동물들은 행동합니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 아주 비슷한 방식?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 형태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쵸? 그래서 similar이 아니라 유사한이 아니라 contrasted가 적절합니다. contrasted. 대조되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좋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이 동물의 주요한 행동과 관련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3번은 빈칸 추론 문제, 수능에서 뭐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재 이 3번 문제 100점이 3점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거 빨리 볼게요. 좀 힘드니까. 자, 여기부터 볼게요. Most readers of reports and papers. 자, 보고서나 paper, 여기서 뭐 종이라기보다 논문, 맹학상, 논문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are reading the documents. 그 문서를 읽고 있어요. 왜 읽고 있냐? 관심이 있고 보고 싶으니까 읽겠죠?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and know something about. 그것에 관해서 무언가를 이미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는 수준이니까 이런 전문적인 보고서나 논문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관심 있고 무언가를 좀 알고 있으니까 보는 거다. 그러니까 to them. 이미 어느 정도 관련 배경 지식이 있는 독자들에게 the findings of previous work, 이전 어떤 연구의 결과물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the interesting thing for them, 이런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것은 is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전 거는 맥락상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었고 살짝 그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unnecessary reminders. 불필요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대상이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보고서 등을 쓸 때 불필요하게 이전 연구 결과 등을 언급하지 않을 것의 중요성.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했던 얘기 또 하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하고 좀 결이 다른 그런 문장을 골라내면 되죠. 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고르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 답이 되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 좀 비슷한 소재거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근데 방향이 살짝 다르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첫 문장부터 봅시다. cultivated crops, 이 재배되는, 그러니까 농사 지어지는 농작물들 가운데 cereals were the greatest economy importance in the Mediterranean region in ancient times. cereal들, 곡물이라고 하죠. 곡물이라면 뭐 콩, 정확히 곡물이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쌀도 곡물인가? 맞아요? 진짜? 알겠어요. 자, 여기 뭐 옥수수, 퀴노아 이런 걸 들어줬거든요. 자, 그래서 곡물들이 가장 큰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었다. 어디에서? 지중해 지역의 고대 시기에. 그쵸? 인구를 부양해야 했으니까. Just as rice was the basic type of food in East Asia, 동아시아 지역에 쌀이 그러한 기본적인 주식 식품이었듯이, 그리고 Indian corn and quinoa in the Americas, 미국이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원주민의 옥수수와 퀴노아가 주요한 식품이었듯이 지중해에서는 곡물류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거의 그냥 도입부입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사실. 어쨌든 이런 곡물류가 굉장히 인간의 인구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사실 곡물류의 특성이 어떠냐? 콩 어때요? 콩 그 껍데기가 있지 않나요? 우리 횟집 가면은 그런 초록색 그걸 줘요. 그래서 까먹는데, 그러니까 겉에 껍질이 있다는 거야. 곡물류는 그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알기로.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 메인 아이디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자, 여기부터 봅시다. 계속 보면 since white plants were necessary self-feeding for their survivor. 자,
센스가 있고 부사절. 이런 야생의 식물들은 필연적으로 self-seeding,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심어서 번식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생존을 위해 자아 번식을 필연적으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the early Neolithic farmers favor individual plants. 자, 초기에 이 Neolithic 하면은 신석기 시대의 일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은 favor 선호했습니다. 뭐를 개별적인 식물일 때 어떤 식물을 선호했냐? That have developed mutations.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식물들. 근데 어떤 돌연변이들?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That prevented their plants from operating naturally and scattering their seeds. 그들의 이 뭐라고 하지 이걸? 그 아까 완두콩 집 같은 거 꼬투리라고 하나? 사전에 내가 찾아봤거든요. 꼬투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꼬투리가 prevent A from B. 뭐 하는 걸 방지해요? 자연적으로 열려서 그들의 씨앗이 여기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걸 막는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물들을 신석기 시대 농부들이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번식, 자연 번식, 자아 번식, 이런 건 뭐야? 이 곡물들이 꼬투리가 열려서 이 곡식하고 씨앗이 사방팔방으로 자연히 열려갖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연이 자라나게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은 사람들,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과 이런 자연 번식하는 애들이 아닌 돌연변이를 좋아했다고요. 돌연변이는 어때요? 자연 번식을 안 하겠죠. 어떤 식으로요? 이 꼬투리가 열려서 씨앗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걸 막는 거. 왜냐면은 사방팔방으로 퍼지면 어때요? 뭐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기저기에 채집할 수 있게끔 퍼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꼬투리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퍼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방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they were able to harvest their crops without losing grain. 이런 퍼지지 않는 돌연변이를 선호해서 얘네들 위주로 길러냈겠죠. 농부들은. 그쵸? 신석기 농부들은. 그래서 수확할 수 있어요. 농작물을 without losing grain. 그 꼬투리 안에 있는 곡물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애들 우선적으로 선호해서 길러냈으니까. And could later separate the seeds from the pods. 그 꼬투리에서 나중에 씨앗을 빼내서 그걸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줘요. 유사하게 similarly with animals, 동물들의 경우에는 어땠냐? Those that exhibited obedient characteristics were favored over the strong-willed. 자, 이런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Obedient, 그러니까 복종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애들이 선호되었어요. 어떤 자기 자아가 강한 애들보다 댕댕이 같이 잘 따르는 애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were further bred to eliminate their wild characteristics. 이런 애들이 그래서 더욱 잘 길러져서 그들의 야생적인 특성을 죽였습니다. 자, 지금 식물과 동물을 이 초기 원시 시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선별적으로 길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식물들은 자연 번식을 안 해서 씨앗과 곡식을 잘 갖고 있는 애들, 동물들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애들. 이렇게 초기의 인류는 원시시대의 인류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동식물들 위주로 길러냈다라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4번은 어떠냐? 그런 메인 아이디어가 조금 결이 달라요. These domesticated plants and animals made it attractive for farmers to gather in close-knit communities rather than live apart. 이러한 가축화된, 그러니까 가정에서 길러지는 식물과 동물들은 매력적이게 만들었어요. 뭐를? 가목적어고 여기 지목적어죠. 그러니까 close-knit, 아주 면밀하게 짜여진 공동체에서 모여서 사는 것. rather than live apart, 떨어져서 살기보다는 같이 마을을 이뤄서 사는 것을, 농부들이 사는 것을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발달하고 공동체가 발달하고 결국 신석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것보다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인간들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생존에 유리한 식물과 동물들 중점적으로 길렀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마을의 발전, 국가의 발전 이거는 살짝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메이나드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시선 피스에 선별적으로 기르는 것이 유전자 조작으로 여겨진대요. 왜냐? 이런 애들만 결국 선택되어서 살아남았으니까 인간들에게 유리한 동식물들만 얘네들만 살아남게 되는 유전자 조작이다. 이런 관점이 있죠. 여기 5번에 틀렸어요. 4번이라고 한 거죠. centralized.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글이었어요, 5번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에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 토마스 제퍼슨 사람의 주장이었죠. Then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아니라 국가는 넓으니까 그걸 작은 단위로 지역별로 쪼개서 그만의 정치 체계를 갖게 해서 지역별로 주민들,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정부의 형태를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이 시민의 시민의 사건에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에 관여하는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의 지역의 정부의 형태를 주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권화된 그거는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기보다는 어떤 왕국이죠, 그렇죠? 왕권이 강화돼서 왕이 지역에 다 하다라는 거,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체제가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권화된 체제에 가깝고, 자, 그래서 은호가 지금 방금 얘기는 메이나드를 잘 얘기해줬어요. 메이나드 있는 문장만 빠르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was what has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and given the new republic vitality and hope for the future. 여기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됐냐? had made의 made하고 had given이죠, 그렇죠? 이 새로운 공화국, 미국 혁명 이후에 등장하게 된 민주주의 미국 공화국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준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것이다.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그러니까 미국 혁명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가 되는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Without the involvement, 자, 그러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the republic would die. 민주공화국이 죽을 거예요. 결국 eventually he saw a need for the nation to be subdivided into wards. 그는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필요성? 국가가 subdivided, divide인데, 그러니까 뭐라 하지? 세분화되다, 세분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divide, 나누다를 좀 더 잘게 나누다, 뭐 이 정도 의미예요. 세분화하다. 국가가 was라는 개념으로 세분화될 것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was 하면은 뭐 이런 작은 뭐 단위 이런 건데,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장안구 8-9 할 때 구로 나눠질 것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대시하고 동격어를 썼죠. Particular units, 정치적인 단위인데 so smart that everyone living there could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olitical process. 여기 단서 다 나와요. 이 구라는 정치적 단위는 너무 작아서 so 형용사 내절이죠.
이 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직접적인 정치를 참여해야 시민들이 참여해야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그를 위해서 구가 필요했다라는 게 맥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는 지역화된 그런 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됐죠? 좋아요. 우리 은우가 월금 사이